이제 ABC론을 안 다룬 방송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본인의 주장은 이건 지지층을 갈라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그 실제로 그 있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단순하게 가지고 나왔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임지지 않는 권력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본인은 권력이 아니고 영향력이다. 내가 뭐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그 의견을 강요할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질 수도 없고 공권력을 동원한 적도 없고 월급 한 푼 받은 적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권력이라고 얘기하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권력이에요. 더군다나 플랫폼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만 권력이 아니고 문화 권력, 언론 권력 이것도 다 권력입니다. 네.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본인들은 왜 조중동을 그렇게 비판했죠? 조중동은 공권력이었습니까? 세금 받아서 하는데도 아닌데. 조중동은 세금도 안 받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의견을 강요할 그런 물리를 행사한 바도 없어요. 근데 비판했잖아요. 왜냐하면 조중동이 말과 글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그 있지도 않은 프레임을 강요하고 사람들의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걸 통해서 정치 권력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비판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지금 조중동보다 더 힘이 세다고 자부를 해요. 재래식 언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수세식 언론도 언론이잖아요. 본인들도 그만큼 아니 재래식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재래식에 반대는 수세식이니까 뭐 비대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세식 언론도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중동 같이 안 되려면 본인들도 스스로 과거의 조중동을 견제했던 논리로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마음껏 영향력을 행사하시라. 다만 선출된 권력이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될 일에 감나라 배나라 좌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아라. 정당의 경선 후보를 놓고서 네. 어제 방송 같은 경우에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잖아요. 네.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네. 장면이 연출됨으로 인해서 그런 짓들은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여권의 영향력이 큰 스피커인 건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시점, 튀어나오는 순간 뭘 위해서 튀어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까 보면 대부분의 여권 내에 권력 지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고 본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쟁이고 글쟁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 내가 쓴 글이 정합성이 없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성이 없을 때 비판을 받아서 수용할 만하면 수용하고 아니면 아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분이 했던 말과 썼던 글이 틀렸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한 번도 그걸 제대로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아니 예전에 그 뭐 한동훈 뭡니까 그 압수수색 노무현재다가 네. 그때 반성문 크게 했었잖아요. 네. 다시는 정치평론 안 하겠다고. 아니 그럼 한동안 좀 안 하시든가. 그로부터 얼마나 됐다고 그럽니까 지금.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라. 다만 비정상적으로 선출 권력이 결정해야 될 일까지 좌우하려고 들지 말라. 김어준도 유시민도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한준호 의원이 앞서고 있는 후보. 그러나 어쨌든 본인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후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뒤처져 있는 후보거든요. 네. 그 뒤처져 있는 후보를 굳이 저렇게 발목 잡아가지고 주저앉히려는 의도는 뭘까? 좀 이런 게 궁금했고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른바 한준호 의원을 두고 명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픽이다 경기지사 후보로서. 근데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는 건가?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가령 그걸 뭐 추미애 의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거기에 위협이 된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위협이 안 되거든요. 현재까지 스코어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저건 상당히 감정적인 건데 한준호 의원이 뭐 김어준 뉴스쇼 나와가지고 거기서 김어준 그 공장장을 향해서 뭔 네. 얘기도 한마디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한테도 뭔 한마디 하고 그에 대해서 감정적 반응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 네. 송영길 대표를 근데 제가 좀 요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중동이 키워져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모르겠네. 언론 인터뷰 아니요, 같은 게 전혀. 나오기는 하고 예, 조중동이 키워줄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좋아할 캐릭터도 아니고. 이제 유시민 전 장관도 A라고 하는 가치는 선한 거. 그리고 B라고 하는 이익은 기회주의로 묘사를 했거든요. 당시에 뭐 이현주 의원이라는 실명까지 저격을 하면서 저는 뭐 사실은 그건 매우 많이 나간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이거를 갖다가 가치를 이념이나 진영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을 실용과 확장 통합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읽힐까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본인들이 선악으로 나눠놓고 우리는 선이야. 그리고 저기 B라는 사람들은 악이야 라고 놓고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거론하신 정치인들 있잖아요. 뭐 한준호 의원,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전에 방송에서는 정부 관계자들 이름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김빈석 총리, 정성호 장관, 뭐 조상호 보좌관. 그러면 그걸 선악구도로 딱 나눠놓고 정부 측 인사와 또 소위 말하는 뭐 한준호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 호흡을 맞춰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악인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동지가 아닌 게 돼버리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프레임 위에서 현실 정치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낳느냐? 지지자들 내지는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정말 좀 씨잘데기 없는 논쟁으로 국민들이 거의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가지고 이건 분열을 거듭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버린 상황이. 사실은 이제 정권 초반에 이 동력을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죠? 그 말씀이신 거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느냐를 저는 지금 묻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요. A, B로 해서 선악으로 이제 선을 딱 그어가지고 나눠놓으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는 진영 논리가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더 강화되는 문제. 그러니까 뭐 김어준 씨나 뭐 최욱 씨나 이렇게 스피커로서 영향력 있는 분들의 힘이 더 강화되는 결속 효과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과 일주일 전에 지속적으로 내신 메시지가 SBS 그 알 문제거든요. 네. 그게 문제의 본질은 정치인에 대한 악마화예요. 네. 그 악마화의 피해를 이재명 대통령이 본 거고, 그게 이제 해소가 돼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사과받고 싶다, 이 얘기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나 매불쇼에서 보였던 어제의 그 태도는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저는 보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놓고, 아, 저 사람들은 나쁘니까 적으로도 될 수 있네? 그리고 실제로 지지자들은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을 한 것까지는 현실이거든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최대 피해자, 그러니까 언론의 악마화의 흉기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님이신데, 그런 왜 식으로 지금 작동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작동 이미 했죠. 네. 제2제3의 그런 악마화 프레임으로 왜 더 많은 정치인들이 피해를 봐야 되나.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당연히 도움이 안 되지만은 그냥 정치를 놓고 봤을 때, 네. 정치에서 우리가 이런 반정치라고 하는데 상대를 악마화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되는 좋겠다. 거거든요. 그 ABC라는 운동장이 던져진 거예요. 이게 뭐 ABC 초콜릿이든 ABC 마트든 ABC 그라운드든지 간에, 이거는 이제 유시민 작가님과 또 그 어떤 이론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제작자들이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이론을 던져놓고 이 안에서 뭔가 덫이 돼서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왜냐면 지난주 수요일에 이 주제가 던져지고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주제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모든 정치 시사 평론 프로그램에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현상 자체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틀을 던져놨는데 왜들 그리 흥분하고 있는 거야? 왜들 그리 어디에 긁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은 일단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표현의 자유가 있듯이 다들 해석의 자유가 있고, 그 해석의 자유 안에는 뭐 인상 비평도 가능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비평도 누구나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비판이 부당하다라면서 이제 AS를 하신 건데, 그 AS를 하시는 과정에 또 다른 또 이제 분열 내지는 실명 거론 이런 게 등장하다 보니까 또 다른 갈라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ABC 마트든 ABC 그라운드든 간에 여기를 빠져나와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질은 이 틀이 문제가 아니라, 이 틀을 설명하면서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저 사람은 좀 경계해야 되고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런 정치적인 전략적 측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읽으셨다라는 거죠. 맞아요. 하고 예, 싶었던 예, 것 예. 같고, 그래서 자꾸 실명이 등장하는 건데, 네. 저는 실명 등장하는 것까지도 이제 유 작가께서 얘기하셨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이자 평론가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비평하실 수 있다고 저는 선회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어제는 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본경선 기간에 들어가 있는데 좋든 싫든 간에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제 결국 그 후보나 캠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경선 개입으로, 과거에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컨텐츠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 경선 과정에 어떤 매체를 언급하면서 경선에서 빠져라, 선거에서 손 떼라 이런 언급을 했던 것까지도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멀리 가고 싶진 않지만 우리 정치 역사에 있는 분열의 역사, 그리고 언론 개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다시 꺼내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 저는 어제 이제 나와가지고 나는 분석틀만 제시했을 뿐이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분석틀도 제가 보기에는 허접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나는 MBTI 안 믿는다, 어떻게 사람 성향을 16개로 분류하냐, 이런 걸 한 2년 그랬어요? 전인가 방송에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본인은 사람 정치적 성향을 3개로 지금 분류해 놓고 지금 네. 여기에다 맞는 거라고, 이 정합성이 있다고. 이게 이제 저는 약간 그 예전에 그 테니스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사회학 원론이 생각났는데, 그거 이제 게젤 샤프트와 게마인 샤프트 뭐 이런 게 나와. 이게 이익 사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공동 사회에서 이익 사회로 넘어가는 이런 자본주의의 변천사 뭐 이런 거를 얘기한 건데, 그냥 그런 거 갖다가 몇 개 갖다가 뭐 지 맘대로 뚝뚝뚝딱 해가지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허접하다, 솔직히. 유시민 작가께서 왜 이렇게 자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던지는지, 그게 저는 우려스러워요. 의도가 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3명의 정치인. 송영길, 김민석, 이현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떤 이름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상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해가 거. 된다 그래서 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근데? 본인은 누구에게 또 해가 되죠? 네. 민주당에 해가 되고 이재명 정부에 해가 되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죠? 그래서 저는 ABC론을 꺼내는 것은 그래 재미 정도로 끝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본인이 ABC라는 어떤 이 론에 대해서 이런 논쟁들이 오가니까 이걸 즐겨가면서 본인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조금 영민했던 유시민 선배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 드리고 강 의원님, 네. 나는 표출된 갈등을 도식화한 거야. 네. 새로운 갈등 만든 거 아니야. 지들끼리 개파로 나눠서 싸우면서 날 이용하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있잖아요. 본인이 가장 개파전에 뛰어들어서 지금 막 맹활약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느 개파죠? 당연히 이제 친척 내지 지금 저 비명 쪽으로 지금 확실하게 본인이 했고 얼마 전에 그리고 숙적 천하의 원수지간이었던 정청래 대표도 화해했잖아요. 아, 저는 원수. 네, 원수지간 중. 자, 이거 저 정청래 이분은 과거에 친정동영입니다. 아시죠? 정동영 그 진영에 있었던 분이고 유시민은 바로 반정동영, 친노. 정동영 결국 이제 2007년 대선 후보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완전 반노가 돼버렸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옹호하고 경호실장 자치원 유시민하고는 상극이 되어버렸고 정동영 대 유시민이 그리고 이 정동영의 바로 또 아주 그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정동영 편을 든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이분이 과거에 유시민을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무지막지하게 공격했어. 그리고 반대로 유시민도 이제 정청래에 대한 대표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고요. 근데 왜 화해했어요? 아, 화해한 건 당연하죠. 이제는 왜요? 정조준 연합 한마디로 누구를 조져내요? 정청래, 조국 그다음에 그 김어준 해가지고 지금 친명에 대한 정조준을 해가지고 8월에 전당대회에서 한마디로 다시 비명, 뭐 친문 비명 이 세력이 다시 당권 잡겠다. 지금 이거는 구도가 명확하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아, 목적은 권력이죠, 권력. 그 저 당권을 잡고 나중에 대권도 바라보고. 그럼 대권은 누구예요? 대권은 뭐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뭐 각자 도생이 있겠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생각을 하겠죠. 뭐 장동혁 대표도 대권 생각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왜 못해요? 유시민 씨의 발언의 핵심의 내용은 전 2가지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예. 하나는 친문 세력을 내가 부활시키겠어. 두 번째는 송영길 전 대표 이번 8월달 전당대회 나오지 마. 전 그렇게 읽혀졌어요. 그래가지고 당권 잡고 2030년 대권까지 자신들이 밀고 싶어하는 사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읽혀졌거든요. 저희 분석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렇지. 당대표님의 해안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님은 틀릴 수가 없죠. 틀릴 수가 없어. 저는 네. 공천시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제 생각 그대로를 그냥 빙의해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근데 맞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친문들을 저격을 했잖아요.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그 친문들이 안 도왔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나. 고민정 의원도 뭐 글 쓰고 뭐 다 윤건영 의원도 글 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이 이렇게 서로 저격하는 판을 그러면은 누가 깔아놓느냐. 사실 유시민 장관이 전 장관이 유시민 장관가 깔아놓고 이렇게 분열이 되니까 거기에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부적절했다고 봐요. 모든 친문들을 그런 식으로 저격을 해가지고 단내 이거는 결국은 친문들에는 정청래가 있고 정청래가 나를 지금 컷오프해서 개항을 공천을 안 주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또 광역 도발을 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전쟁통 난리통이 된 게 좀 작작 좀 해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박지원 의원도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다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